안녕하세요. 세로이입니다. 9월 9일 목요일 조금 이른 장이 마치기 이른 시간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의 위치를 보겠습니다. 오늘 썸네일에서도 이게 적었듯이 오늘 의미 있는 그러한 기사가 올라왔고 주가의 위치는 최근 전저점 28만원 아래 정도라면 괜찮은 자리에 위치해 있다. 그러나 이제 9월 18일에 상장 6개월이 되면서 보유예수가 풀리는 그러한 시점에 여러가지 의미 있는 내용의 기사가 올라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을 팔아라. 그러면 우리같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을 가지고 있는 분들한테는 악재성의 이야기의 기사지요. 지난 2월에 SK바이오 밤의 악몽이 되살아난 듯합니다. 헤지펀드가 SK케미칼을 압박하고 있습니다. 현재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주주인 68.34%를 SK케미칼이 가지고 있는데 그 SK케미칼의 헤지펀드들이 SK바이오사이언스를 주식을 팔아라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싱가포르 행동주의 펀드가 SK케미칼의 보유 중인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식 일부를 매각하라고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의 지분 가치가 SK케미칼 주가에 제대로 반영되지 않고 있다는 이유를 들었습니다. 이것은 사실 모기업의 주주들에게는 당연한 권리라 저는 생각을 합니다. 이 같은 요구는 모회사와 자회사를 동시에 상장하는 중복상장의 문제점을 지적한 것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증권가는 코로나19 이후 강세장에서 비상장, 자회사의 상장이 대폭 드러나 다른 기업도 비슷한 요구를 받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좋은 실적을 발표한 것 외에 해외 행동주의 펀드가 SK케미칼의 주주 제안을 한 것이 주가를 SK케미칼의 최근의 주가 상승이 좀 돋보였고 이날 싱가포르 헤지펀드 메트리카 파트너스는 SK케미칼의 주주 제안서를 발송을 했다 그래요. SK케미칼이 들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68.43%는 주당 149만 2653원의 가치가 있는데 SK케미칼의 주가는 이것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주주로서는 당연한 권리죠. 자회사가 아무리 좋아도 모기업의 주가의 영향을 하나도 못 미친다라고 한다면 주식을 일부 팔아서라도 주주 배당이라든지 이런 것을 권리를 요구하는 그런 상황입니다. 4조 2천억 원의 SK케미칼 주주에게 특별 배당을 지급할 것을 요구했다. 메트리카 파트너스가 갖고 있는 SK케미칼 지분은 5% 미만이어서 공시하지는 않았다. 전문가들은 행동주의 펀드의 이번 요구가 근본적으로 SK케미칼과 SK바이오사이언스, 즉 모회사와 자회사의 중복상장에서 비롯된 것으로 보고 있다. SK바이오사이언스는 2018년 SK케미칼에서 분사해 지난 3월 18일 유가증권 코스피에 상장을 했습니다. 만약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지 않았다라면 SK바이오사이언스의 코로나19 백신 개발 등의 호재가 생겼을 때 SK케미칼의 그 가치를 온전히 반영할 수 있는데 SK바이오사이언스가 상장되면서 SK케미칼이 가진 SK바이오사이언스 지분 가치는 할인되어 반영되기 시작했습니다. 삼성바이오로직스의 주가 실적 부분도 올라도 지주사인 삼성물산 주가가 지지부진하는 것과 같은 맥락의 원리입니다. SK바이오사이언스가 백신 개발 소식으로 8월 한 달간 84%에 오른 반면에 SK케미칼은 이 기간 동안에 14% 상승에 그쳤다는 사실이죠. 중복상장, 신코리아 디스카운트의 요인이다 이렇게 증권가에선 비슷한 일이 반복될 수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자회사의 상장에 필요한 자금을 위해 비상장사 계열사를 상장하는 중복상장이 코로나 이후에 많아졌기 때문이고 기업은 자회사를 상장시키면서 자금을 조달해 신사업에 쓸 수 있지만
모 회사 주주 입장에선 알짜자 회사가 떨어져 나가면서 주가가 할인되는 그러한 문제가 발생합니다. 반대로 보면 자회사의 가치가 일부 모회사에도 반영되기 때문에 양사의 시가총액 더블 카운팅이 그런 되는 문제도 이게 야기가 되는 것이죠. 그럼에도 상승장의 기업들은 더 많은 자금을 조달하기 위해 자회사를 잇따라 상장을 시킵니다. 카카오와 카카오뱅크, SK이노베이션과 SKIT 테크놀로지 그러한 것들이 대표적인 예이고 그 상장의 현대중공업은 지배구조가 현대중공업 지주, 한국조선해양 그리고 현대중공업으로 이어지는 3사가 모두 상장하는 트리플 상장이 해당이 됩니다. 등등 어쨌든 이러한 상황으로 SK바이오사이언스 주주분들은 좀 불안을 느낄 것이고요. 이제 9월 18일이 되게 되면 상장 후 6개월 동안에 매도 제한이 풀리되면서 68.44% 5,235만 주의 SK케미칼 최대 주주 이 물량이 일부 주주들의 요구사항에 의해서 블록들로 어느 정도 나올 수도 있다. 지난번 영상에서 제가 언급이 됐죠. 대단히 지분이 상당히 높기 때문에 어느 정도 블록들이 상장 매도 기간이 풀리게 되면서 어느 정도 주주들의 압박이라든지 이 자금으로 주주들을 달래든 또는 신사업을 통해서 SK케미칼은 좀 더 투자를 위해서 자금 확보를 할 것이다. 그런 가능성은 다분히 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습니다. 또한 6개월 확약 부분도 역시나 394만 8천 주 대략 400만 주가 또 시장에 풀리기 때문에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가의 유동성은 충분히 탄력적이긴 한데 하방 매물이 만만치 않다. 그러한 상황에 또 놓여 있습니다. 한편 그 SK바이오사이언스의 백신 상황으로서는 지난 8월 30일 아스트라제네카와 SK바이오사이언스 임상 3상을 위한 대조 백신을 공급하겠다. 그래서 내년도 내년도 상반기에 어느 정도 상용화의 가능성을 이렇게 현재의 목전에 두고 있는 SK바이오사이언스고요. 지금도 상당한 매출과 영업이익을 급격하게 증대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 이제 9월 18일 이후에 400만 주 그리고 대주주의 주주들의 압박 이런 부분들이 시장에서 어떻게 진행이 될 것인가. 우리 SK바이오사이언스의 주주들은 대단히 고민에 빠지는 그러한 상황입니다. 섣부르게 아직까지는 공격적으로 어느 정도 매수하기도 그렇고 물론 주가의 상승에 대한 부담이 있고 장기 성장을 보게 되면 진입을 해야 되겠고 단기적으로 매물 압박에 시달릴 수도 있고 지난 SK바이오팜의 지난 2월 20 며칠이죠. 2월 24일인가 그 압박이 4, 5개월 여전히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 SK바이오사이언스는 물론 SK바이오팜과 약간은 다르지만 그러한 악몽의 트라우마가 있어서 아직은 시장을 조금 조심스럽게 지켜봐야 되지 않느냐 이런 상황을 하고 있습니다. 강도태 보건복지부 2차관은 글로벌 기업인 아스트라제네카의 국내 백신 개발 지원을 위한 협력에 감사드리고 SK바이오사이언스의 대조 백신 확보로 인해서 신속한 임상 3상 진입이 국내 개발 중인 백신 첫 번째로 그 의미가 있다. 내년 올 말 백신 임상을 완료하고 내년도 상반기 국산 백신 상용화 목표로 안전하고 효과적인 국산 백신을 신속하게 개발하기 위해 앞으로 실시되는 임상 3상에 대하여 범정부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 이러한 상황에 현재 놓여 있습니다. 현재 1시 30분을 지나고 있는데 기술적으로 보게 되면 현재는 29만 6천 원에 3% 정도 상승을 하고 현재 거래량은 70만 주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최근 수급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외국인은 지분 증대를 늘리는 상황이고요. 기관 투자가들은 차익을 하는 그러한 모습으로 현재는 주가 가격 조정이 좀 심화가 됐죠. 전고점을 돌파하지는 못했었고 다시 전저점 위치에서 지지를 받으면서 이렇게 3% 정도 2% 이상 2% 후반에 이렇게 상승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분봉의 모습으로 보게 되면 이때의 모습 있죠. 이때의 저점이 대략 28만원 정도를 하면서 이렇게 급등으로 이어졌었고 다시 가격 조정이 나오면서 28만원대 하락, 이때도 영상을 했던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28만원 이하라고 한다면 장기 성장으로 현재 매출과 영업이 극대화가 되고 있는 그러한 상황에서 이 정도부터는 조금씩 담아가도, 물론 9월 18일 이후에 물량 부담은 있겠지만 그래도 소량씩은 또 9월 18일 이후에 물량이 어느 정도 나오지 않고라든지 또는 FI 투자자한테 넘어가지 않는 전략적인 또 SI 투자자로 넘어갈 수도 있는 그러한 상황이, 다양한 포지션이 여러 가지 이렇게 깔려져 있습니다. 그래서는 현재 물량 압박도 있겠지만 저점이라고 한다면 이번에도 전저점 위치 28만원 부근이나 이 정도에서는 단기적인 상황일지라도 진입 가능성 괜찮다, 이런 생각은 현재 가지고 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지금 이제 9월 9일 이제 열흘 정도가 남았는데, 그리고 SK케미칼에서의 모기업에서의 블록딜 그러한 상황, 일부 SK바이오사이언스의 매각 부분, 이런 것이 어떻게 나오게 될지 결정되고 궁금하기 짝이 없습니다. 어쨌든 저점이라고 한다면 분명 장기적인 성장의 가능성은 충분하기 때문에 올바른 그리고 지혜로운 선택을 할 9월이다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오늘 또 남은 시간 건강하시고 행복한 시간 보내시기를 바라겠습니다.